그래도 또 아침에 또 온도도 좀 많이 내려가고 또 비도 또 왔었는데 또 다행히 또 설명회 잘 하라고 설명회 직전에 또 비가 멈췄어요. 그렇죠? 물론 지금도 조금 추적추적 조금씩 내리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또 이제 이런 여건에서도 또 찾아와 주시는 이제 영어님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제 오늘 이제 저희 서울국어 논술학원이랑 TS 영어학원이랑 같이 합동으로 설명을 하게 됐고 뭐 아시다시피 주요 주제는 이제 이따가 나오지만 이제 그 고등부 주요 학교별 특징과 그 다음에 이제 고등국어 영어 대비 방법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설명을 하게 될 저는 이제 서울국어 논술학원 서한솔 원장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TS 영어학원 원장 최광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저희가 이제 합동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조금 어수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바쁘실 테니까 1시간 안에 좀 서둘러서 끝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진행 차례는 뭐 저희 학원 소개 간단하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 주요 학교별 특성 저희가 7개 학교를 나눠서 설명을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등국어 영어 대비 방법 예비고의 수업까지 시간표를 넣어놨습니다. 학원 소개. 그래서 뭐 저희 학원이 이제 98년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이제 오래된 학원이고 노하우 많이 갖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거기도 들어있다시피 뭐 이제 내용은 다 이제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절 포함해서 이제 주요 선생님들 네, 이렇게 세 분이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저희 시스템 우선은 이제 특히 예비고의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입학 테스트라는 걸 따로 봐가지고 그 입학 테스트로 이제 그 고등국어의 그러니까 그 입학 테스트 자체가 조금 수준이 있는 편이에요. 거의 6월 모의고사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은 당연히 이제 100점 만점에 이제 다 맞지는 못하고 저희가 그래서 커트를 보통 한 40점 정도 잡거든요. 그 정도로 좀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그런 테스트를 이제 진행을 할 때 좀 많이 당황해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고등국어의 교육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면서 상담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써 있는 것은 이제 등원한 다음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3차, 4차로 나누어서 계속 피드백을 진행을 한다. 왜냐면은 수업을 또 들어갔다고 끝이 아니라 들어가서도 적응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고 그 해당 반의 분위기에 맞는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 들어간다는 상황을 좀 강조를 드린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뭐 저희가 기본적으로 3+1 구성이다. 3시간 테스트, 3시간 수업에 1시간 테스트 이렇게 나눌 거고 3시간은 여긴 따로 써있지 않습니다만 1시간 반씩 보통 2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분은 문학, 비문학, 다른 한 분은 문학, 문법 이렇게 교차해서 들어가는 방식이고요. 뒤에 1시간 테스트는 그 전주에 배웠던 문학, 문법, 비문학은 외부 지문을 넣어서 저희가 보통 20문제에서 25문제를 구성을 합니다. 당연히 오답도 다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개별 과제까지 다 부여한다는 점 그때 한번 상담 때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그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내신 대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학교별로 나눠서 6주로 대비를 하게 되고 당연히 이제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 거에 맞춰서 하겠지만은 단순히 그냥 이제 교과서 진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외부 지문 참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영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외부 예상 지문까지 같이 대비를 해준다는 점. 마찬가지로 이제 내신 같은 경우는 3시간 중에서 2+1 구성입니다. 그래서 2시간은 수업이고 1시간은 그 전주에 진도 나갔던 것 같고 테스트. 당연히 모든 테스트나 이런 것들은 직접 그 학교 담당 선생님이 다 직접 만드신 거고 진행을 하고 피드백이나 이제 오답 같은 것들도 다 진행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이제 예비고 1을 담당하실 선생님들이고요. 좀 넘겨주시고. 저희는 이제 영어학원에서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어휘 테스트인데요. 어휘 테스트가 다른 학원하고 차별점은 저희는 누적 테스트예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테스트 보러 오는 날에 그 전날에 빡세게 외워서
통과를 했다는 거는 좀 의미가 없어서 보통 이제 오늘 예를 들어서 400개가 나갔으면 그 중에 어려워서 많이 틀렸던 단어 포함해서 200개 누적시키고요. 그 다음 주에 나가는 단어랑 계속 누적형으로 테스트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테스트 점수가 좀 많이 낮은 친구들은 하루를 더 나와서 재시험도 봐야 되고 공부도 하다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리뷰 테스트는 수업에 있는 내용을 이제 복습하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아요. 주간 모의고사는 저희는 이제 고1은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모의고사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2랑 고3 같은 경우에 상위권 친구들은 사설 모의고사로 보고 있어요. 사설이라고 하면 이제 대성이나 시대인재에서 출판된 어떤 모의고사로 보고 있고요. 그 난이도 조절이라는 거는 사실은 예비고일 12월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후에는 거의 학교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난이도 이제 수준별 수업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학생마다 과제를 따로따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여기 이제 학생들이 만약에 첫째시면은 이제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도 좀 생소하실 텐데 아이가 둘째나 셋째일 경우에는 아마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중학교 학원하고 고등학교 학원은 상담 자체가 조금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보통은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 테스트, 뭐 이거 테스트 문자로 2주에 한 번씩 어머님들한테 상담 전화도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할 텐데 고등과정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한테 문자 메시지는 가지만 이제 주기적으로 상담 전화를 가진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학원에다가 연락 주시는 게 더 좋고 더 빠르고요. 그 다음에 학생 상담을 먼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눈빛이 오늘 좀 안 좋았다든가 아니면 테스트가 안 좋았다든가 과제가 뭐 미흡하다든가 이러면 바로바로 상담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월 초가 되면 이제 학교가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수준별 강의가 가능을 해요. 저희도. 그런데 3월부터는 학교별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 조금 있다가 이제 설명드릴 그 학교들 중에서 저희 이제 영화학원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교를 다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지홍천 풍덕은 거의 무조건 하게 될 텐데 그 다음에 저희가 올해 하고 있는 학교가 이제 현암도 하고 있고 뭐 상현도 하고 있고 서원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그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의 구성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학교 세팅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아예 안 하는 학교들은 이제 죽전, 대지, 고정 이쪽은 아예 하진 않고요. 예전에 했었는데 스케줄이 너무 안 맞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죽전 쪽 아이들은 수학 학원을 죽전이나 미금 쪽에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를 저희 시간표에 맞추려다 보니까 이거 바꿔달라 저거 바꿔달라 뭐 시험 일정도 안 맞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배제하고 시작을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상현도 원래 저희 안 했어요. 상현도 안 했는데 올해는 상현을 사실은 지금 상현고가 전체가 1학년이 한 명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데 그 학생이 너무 착하고 너무 수준이 좋아서 수업 태도도 좋고 달라서 저는 지금 상현고는 한 명 하고 있는데 이런 특이한 경우 빼고는 일반적으로는 수지, 홍천, 풍덕, 현암, 서원 이렇게 5개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업 태도나 학습 의지 이게 저희 학원에서 제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데 부모님들께서 이제 보통 우리 아이는 성실해요, 우리 아이는 착해요, 뭐 진짜 열심히 하고 의지도 좋고요 라고 하는데 보통 학원에서 보는 선생님의 시선과 부모님이 보는 눈이 좀 많이 다른 점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다고 부모님들한테 이제 고자질을 해서 아이를 이제 협박을 할 수는 없고 아이를 계속 다독이는 거죠. 동기부여도 하고 뭐 그걸 뭐 아이가 스스로 이제 마음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 상담 위주로 보통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내신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들어가는데 4주에서 5주라고 말씀드린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암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께서 일지망에 어디를 쓴다라고 해서 그 학교가 될 보장이 없잖아요. 현암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말 그대로 이제 예를 들어 외대부고나 뭐 동탄국제고를 썼는데 조금 잘못돼서 홍천고나 뭐 현암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현암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그 내신 지문 범위가 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외부 지문이 46개 정도 들어갔습니다. 46개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중학교 시험 범위의 거의 6배, 7배라고 보시면 돼요. 지문의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제 5주를 쳐야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홍천고 같은 경우도 조금 이따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외부 지문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조금 길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짧게 들어가는 학교는 풍덕이나 서원은 좀 짧게 들어가긴 하는데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조금 너무 낮으면 5주를 들어가기도 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수업은 다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인강으로 다시 학생들이 복습을 할 수 있고요. 뭐 그 다음에 과제 테스트는 매주 하루 더 나와서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학교별 기출문제 분석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이 지금 코로나가 종결된 다음에 영어는 변화가 좀 많이 커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별로 다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가 등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정말 우수하고 잘하는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수업을 하고 한 번만 공부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집에서 공부하는 걸 보면 거의 70% 이상을 수학 공부를 하거나 수학 과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국어나 탐구 공부를 하고 있고 영어학원 오기 전날에 잠깐 영어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잘 안 나와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초등 입학 전부터 영어에다가 돈을 엄청 많이 투자를 하셨으니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거는 아예 중등하고 고등은 이제 다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주요 학교별 특성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지고인데요. 수지고는 뭐 빽빽하죠. 뭐 이거를 다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뭐 다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경기도 교육청 지정 과학 중점 학교죠.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학교 자체가 과학 중점 학교다 보니까 이미지가 이과 애들 많이 가는 학교. 이게 가장 첫 번째 이미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원체 그 평준화 전의 이미지가 좀 좋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들어가는 학교, 분위기 좋은 학교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형성이 돼 있고 거의 그 알고 있는 이미지랑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자체적으로 학생들이 좀 다니는 애들한테 좀 물어보면은 학교가 의외로 또 스스로 좀 지키고 있는 학생들이 잘 지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지 대체로 잘 만족하고 잘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물론 이제 평준화가 되긴 했지만은 여전히 그래도 수지권을 대표하는 학교다 보니까 또 역시 뭐 이제 인서울 주요 대학교 이제 중점으로 진학률이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다만 좀 특이한 부분이 예전에는 이제 정시 위주,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매년 합격자를 발표를 하잖아요. 입결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절대 현역생 기준이라고 넣지 않죠. 왜냐면은 재수생, N수생들 포함해서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매겼었을 정도로 재수생도 많았었고 정시 위주의 학교였었던 반면에 좀 이제 평준화 이후에는 특히 요즘에는 조금 학생부 비중을 좀 높이고 있는 그런 이제 특이점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국어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국어는 예전에는 좀 1년, 2년 전까지만 해도 외부 지문 정말 많이 활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지문이라는 것은 뭐 프린트 같은 것들도 많이 활용하고 교과서 외작품도 참 많이 알려줬죠. 그리고 그것 말고도 또다시 학생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지문을 같이 묶어서 문제를 냈던 반면에 요즘은 차라리 프린트를 조금 더 주고 그 범위 안에서만 내는 그 성향이 좀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들한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애들한테 홍천고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알고도 못 푸는 경우가 좀 생긴다는 거. 거의 일종의 대학 오픈북 시험처럼 범위는 다 제시하고 심지어 외부 지문도 그러니까 프린트나 교과서 말고는 거의 나오지 않지만은 희한하게 문제가 어렵고 못 푸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아래 써있다시피 뭐 진도에 포함되어 있는 교과서 작품이나 아니면 프린트 작품의 이제 갈렙의 특징이나 성격이나 표현성 특징 같은 건 당연히 다 거의 눈 감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거기서 뻗어나와서 혹시나 가끔씩 보기에 외부 지문 나오는 것들도 학생들이 연계해서 풀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수지고 영어가 저희도 지금 제일 힘들어요. 감을 잡기가 힘든 게 작년까지는 서술형 문제도 지문도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좀 많이 낮은 학교 중에 하나 있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1학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1학년인데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너무 쉽게 나왔고 얼마 전에 이제 시험을 봤거든요. 영어는 이미 끝났는데 영어 시험이 또 이번에도 너무 쉽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90점 이상 고득점자가 꽤 많이 나오는 학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쉬워진 이유가 이제
사실 이제 원래 지문 변형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단어 싹 다 바꿔버리고. 근데 이게 부모님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시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단어를 바꿀 때 쉬운 단어로 바꿀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은 기본적으로 너네 학원 다니니까 이 정도 알지 싶은 단어를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기본 영어 독해 실력이 안 돼 있으면 풀 수가 없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정도를 저희 아이가 영어는 나쁘지 않은데 수지고를 가서 영어가 1등급 이상 나오려면 어느 정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중학교 3학년 부모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저희 아이는 이제 중3인데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보면 1등급 나와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보면 1등급 나와요. 라고 하시는데 그 모의고사, 영어 모의고사는 절대평가고요. 1학년, 2학년 거랑 3학년 거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거는 90점 이상 나오는 애들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한다라고, 못한다라고 보긴 힘들지만 잘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고3 모의고사를 봤는데 우리 아이가 88점 이상은 나온다라고 하면 수지고를 가서도 2등급 이상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서술형 문제가 이제 그 수지고 같은 경우에는 좀 적어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적고 획일적으로 나와요. 딱 답이 딱 나올 수 있는 답이 선지가 딱 나와버리기 때문에 풀기는 쉬운데 문제는 그 객관식 문제에서 단어 변형이나 문장 변형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적응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1번부터 20번까지 푸는데 40분을 써버려요. 그러면 서술형 문제 3문제, 4문제를 1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서술형 배점이 25점 정도 들어가서 보통 점수가 깎였다라고 하면 서술형에서 많이 깎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1학년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홍천고랑 좀 묶어서 말씀드리면 원래 여태까지의 입결은 수지고가 압도적으로 계속 항상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 상위 15개 대학이라고 하면 건동 홍까지를 포함드리는데 그게 이제 중경 외시까지 했을 때 작년에도 수지고가 거의 압도적이었는데 올해 홍천고가 많이 잘 나왔어요. 메디컬부터 해서 홍천고가 재수생 포함이긴 하겠지만 너무 잘 나왔고 그러면 이제 수지고 입장에서도 비슷한 어떤 과학 중점이나 수학 중점이나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약간 학교 측에서도 긴장을 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에는 또 지문 변형이 어떻게 될지는 첫 시험 봐야 저희도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뭐 쉽게 나올 걸 예측을 해서 쉽게 가르칠 수는 없어서 무조건 최대한 좀 어렵게 나올 걸 예측을 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풍덕고는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지역 안에서 이제 인기가 제일 많죠. 근데 이제 내년에 한 반을 줄인다라는 이제 소문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확정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풍덕고를 1지망을 쓰면 이제 2지망에 안전빵을 하나를 넣어놓는 게 좋아요. 이제 보통 아이들이 싫어할 겁니다. 홍천고를 넣어놓던가 신봉을 넣어놓던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에 풍덕 떨어지면 저기 이제 현암을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현암도 사실 저희 입장에서 나쁘진 않은데 아이들이 워낙 풍덕을 좋아하는 상황이긴 하죠. 왜냐면 저희 학원에서도 풍덕고 친구들이 제일 많은데 여기 이제 문과 중심, 문과 스타일이 좀 커요. 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좀 많이 풀어주는 편이에요. 휴대폰 걷지도 않고 교복 입은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교복을 학교에서 왜 무상으로 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복 거의 안 입고요. 거의 방목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프린트 너네 나눠주고 너네 학원에서 배우잖아.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교 자체는. 그 다음에 재수생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거는 재수생 비중이 지금 풍덕고가 작년에 64%예요. 64%인데 그러면 절반 이상이 재수를 했다라는 거죠. 되게 많다라고 느끼실 텐데 분당 지역이 71%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에. 그러면 강남 서초 지역은 80% 넘어가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이러냐라고 하면 잘하니까 재수를 많이 한다 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수를 많이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재수생 비중은 제일 높은 학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국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사실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보통 이제 서울권 수지권 주요학교라고 하면 수풍홍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풍덕고가 뭐 문과 특성학교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나머지 수지고, 홍천고가 원체 이과적인 성격이 좀 강하니까
상대적으로 문과 친구들이 먼저 떠올리게 되는 학교가 사실은 풍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체적인 인기도 많죠. 근데 좀 특이한 게 그렇다고 해서 뭐 국어가 마냥 처음부터 어렵고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여기 써있다시피 중간 기말 난이도 차이가 좀 큰 편이고요. 이게 특이하게도 올해 지금 홍천고는 국어 같은 경우는 홍천은 지금 봤거든요. 1학년 저번 주에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풍덕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홍천과 더불어서 중간 기말 차이가 좀 난이도가 크다는 게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문법 범위도 좀 좁고 심지어는 좀 극단적인 경우에는 문법을 안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들이 다 100점을 많이 맞죠. 근데 기말에 이제 문법을 거의 일반적인 학교의 시험 거의 2개, 3개치만큼의 범위를 한꺼번에 집어넣으면서 서술형까지 나오니까 이때 애들이 퍽상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둘 차이가 정말 극단적으로 나뉘는 학교다. 그리고 못지않게 프린트 많이 활용한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 지역에서 영어 좀 한다라는 애들이 먼저 일반고를 생각을 하면 풍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외파라든가 아니면 부모님이 이제 주재원으로 가셔가지고 잠깐 유학을 경험을 했다던가 아니면 영어를 원체 좀 잘하는 아이들은 일단은 선택하는 기준 자체가 이제 풍덕이랑 성복을 많이 선택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아이들의 영어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실력 자체가. 그러니까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문제 자체가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에 시간 관리, 아까도 수시고도 시간 관리가 문제가 됐었는데 풍덕고는 훨씬 더 어려워요. 풍덕고는 왜 어렵냐면 서술형 문제가 그 쪼개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까 수시고 같은 경우에는 3문제나 뭐 4문제 그게 하나로 문제가 나와버리는데 풍덕고는 뭐 6문제, 5문제가 나오는데 실제 풀어야 되는 문제는 8문제, 9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를 어느 정도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냐 23분에서 25분은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다 맞췄어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객관식 다 맞추는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객관식은 비교적 좀 쉽게 풀 수 있는데 서술형에서 거의 다 까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서술형이 28점에서 30점, 100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지문 변형은 조금 쉽기는 한데 좀 학생들 자체가 이게 지문 변형이 쉽고 뭐 어법 출제 경향이 높아 그래서 이제 객관식은 잘 맞추는 거죠. 서술형에서 다 날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서술형은 예를 들어서 이 지문의 주제를 영작하시는데 기본 단어 몇 개가 주어지고 그거를 이제 배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되게 오래 걸리고 좀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로는 홍천고. 홍천고는 제가 전체적인 특징을 얘기할 건데 역시 뭐 수지고처럼 이과 애들이 많은 이유가 애초에 개교할 때부터 성영재 학교로 좀 이제 만들어졌다 보니까 애초에 이제 만들어진 그 개교 당시 자체가 좀 이과적인 성향을 띌 수밖에 없는 구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이과적인 색채가 좀 짙은 학교 중에 하나고 특히 이제 면학 분위기도 좋을 수밖에 없는 게 특히 초창기 학교 초창기 때에는 특목고나 자사고 지원했다가 떨어진 친구들이 홍천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학교 자체도 그 굉장히 뭐 영어도 마찬가지지만은 국어 포함한 GPL고사의 난이도도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애들 수준도 높다 보니까 실질적인 등급 컷은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다른 학교 같았으면은 1등급 커트가 뭐 90점 초반에서 80점 후반 중반까지 내려갔을 법한 시험도 이 친구들은 90점, 95점 맞아 1등급 이런 경우가 좀 비일비재하게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어서 제가 국어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참 유명했죠. 전교 1등 76점, 평균 40점, 50점대로까지 떨어지면서 여담이었지만 정규생 중에 70점 넘은 친구들이 5명 있었다고 하죠. 그 친구도 굉장히 공부를 전교 1등의 친구들도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한 친구였는데 평생 맞아본 적 없는 점수 76점이면은 아 나 망했다 그러면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고 해요. 다음날 학교 가보니까 내가 전교 1등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 사실은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고 뭐 여담이지만 학부모 총회도 그 사이에 있었다고 하고요. 좀 재원생들이 어머니께 들은 거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올해부터는 조금 난이도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특이한 게 난이도 조절하는 건 좋은데 중간고사 때 한 번 쉽게 냈다가 이거 너무 쉬운 거보다 그래서 기말 또 어렵게 내고 또 2학기 중간 너무 쉬운 거보다 또 2학기 기말 또 어렵게 내고 이걸 지금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그 풍덕이랑 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그렇다고 해서 중간고사 쉽다 뭐 풍덕고만큼 문법 안 내고 그게 아닙니다. 여전히 홍천고 같은 경우도 홍천고만의 특징 비문학 학교 프린트에서 비문학 지문 제공하고 비문학 여전히 추천 찾아보니까 최소 고2, 고3 모의고사 그렇죠? 뭐 그런 지문도 나오고
학교 프린트 단독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랑 연계해서 또 학생들이 보지도 못했던 비문학 지문 엮어서 다 하나로 묶어서 낸다는 사실. 그래서 학생들이 고1, 2 계속 겪는 문제가 시간 부족.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한테는 아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학교에서 배운 지문, 학교 교과서, 학교 그다음에 이제 프린트 제공한 거, 그다음에 학교 프린트, 그러니까 비문학 프린트. 그러니까 너네들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거는 읽을 생각하지 마. 학교에서 그 내용 읽을 시간 안 줘. 이렇게 얘기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요. 또 이참을 빌어서 제가 간단하게 자랑 하나 하면 저번 주에 이제 홍천고를 했는데 비문학을 적중을 했습니다. 해서 이때 아니면 언제 하겠어요. 그래서 뭐 지금 계속 잘 나오는 거는 뭐 하나 틀린 친구들 좀 몇 명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홍천고 2학년 같은 경우도 이거보다 좀 더 심하죠. 홍천고 2학년이 수fun공 중에서 유일하게 2학년 2학기 때 이제 독서를 하거든요. 나머지 수지부 풍독고는 문법에 해당하는 엄매를 합니다. 지금 유일하게 독서를 하는 학교인 것에 맞춰서 이제 이미 홍천고 1학년 때 비문학 외부 지문으로 이제 고3 수특을 쓰잖아요. 고2 때는 뭘 쓰냐면 사관학교 거 쓰고, 그 다음에 심지어 리트, 법학 입학 시험, 법대 로스쿨 들어가는 시험들 쓰고, 이런 지문들 활용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 학교가 홍천고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홍천고가 수학 영재학교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제 국어 영어가 제일 힘들다라고 소문이 나 있긴 나 있어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 맘카페나 이제 다른 학원 설명회도 다녀보셨으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험 범위가 어려운 건 맞아요. 시험 범위가 왜 어렵냐면 수지나 뭐 풍덕이나 다른 학교들은 EBS 교재가 외부 지문으로 나오고요. 시중에 이제 출판된 책이에요. 그래서 변형 문제나 분석본 이런 것들을 자료를 구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런데 홍천고의 시험 범위는 출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에 이제 사설 그 논문 같은 것들로 문제를 내버리기 때문에 수준 자체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변형 문제 만들기도 되게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 홍천고를 맡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보통 학원들 가보면 홍천고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아마 원장일 가능성이 높아요. 선생님들이 다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아까 수지고랑 비슷한 점은 시험 범위가 되게 어려워요. 공부하기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기준으로 1등급 정도 나오는 친구들은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어렵지만 서술형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제 유형이 서술형인데 이게 영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홍천은 서술형이 없기 때문에 객관식 서론 문제로만 풀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빠르게 좀 센스 있게 풀 수 있는 친구들은 홍천고에서 점수를 잘 받기가 쉬워요. 모의고사 방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게 지금 올해 기준으로 작년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또 내년에 어떻게 바뀔지 그건 또 가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홍천고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은 그 학생들이 되게 가기 싫어하는 학교 중에 하나일 겁니다. 홍천고 자체를. 그런데 홍천고가 최근에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시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일 저는 수능에 가깝다고 봐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뭐 학생 공부를 조금 모의고사 공부를 일찌감치 시작한 친구들은 나쁘지 않은 학교라고 저는 봐요. 서원고등학교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보통 이제 상현동 지역에 이제 거주하시거나 아니면 성북동 인근에 거주하시는 부모님들은 뭐 아이는 풍덕고를 원하기도 하고 그런데 집 가까이에 가려면 서원 아니면 상현인데 그러면 서원을 고민을 좀 많이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서원이 작년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점수가 계속 조금씩 높아지고 있기는 하고요. 근데 물론 입결을 따지면 아직까지 수풍용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신을 잘 받고 싶어가지고 이쪽으로 선택을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보면 어디 가나 힘들어요. 어떤 학교를 가나 등급 1등급 받는 거는 정말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고 상현동과 서원고를 이제 비교를 하자면 그래도 서원고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분위기로 따지면 상현고도 요즘에 좀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분위기로는
서원고가 조금 더 낫다라고 봐요. 국어는 사실 서원고가 가장 많이 비교된 대상이 풍덕고인데 이제 이게 물론 출판사가 둘 다 같기도 하지만은 풍덕고스럽게 굉장히 문제가 나오고 있고 역시 그 풍덕고랑 비슷하게 문학과 독서는 무난하지만 문법이 어렵다. 하지만 왜 등급 컷이 더 높을까? 풍덕고는 서술형이 있지만 서원고는 서술형이 없습니다. 그 차이가 사실은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도 꽤 영향이 많이 미치죠. 그러다 보니까 등급 컷은 높은데 희한하게 또 학교 문제는 또 점점 수능에 가깝게 어렵게 나오고 있어서요. 애들 입장에서는 이상하다. 분명히 어려웠는데 왜 다른 애들 잘 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그 잘 보는 애들한테 안에 속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 간격을 좀 메꾸는 게 좀 중요하죠. 그래서 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문학 독서 같은 경우는 특히 문학은 무난하게 서점 관련은 외부 작품과 연계. 그러니까 외부 작품과 그러니까 배우지 못했던 작품과 연계된다는 이게 사실은 이제 사실 서울을 포함해서 어느 수집권 학교들도 다 공통적인 양상이잖아요. 요즘 뭐 외부 작품 안 나오는 학교 없으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지금 기본 틀이 된 거고 서원고는 이제 그런 틀이 가장 충실하게 잘 따라가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다. 하지만 의외로 등급이 높기 때문에 등급 따기 좀 어렵다. 이미지와 좀 다른 거죠. 이미지는 그래도 좀 풍덕한 애들도 많고 또 1등급 들어가기 좀 힘들고 애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의외로 어려운 학교. 이렇게 지금 이제 저희가 계속 인사를 하고 있는 거죠. 영어 같은 경우는 좀 비교적 쉬운 편이기는 해요. 그런데 등급 따기가 힘든 게 보통 서원고를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보통 중학교를 따져보니까 이연중 아이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이연중에서는 이 동네에서 워낙 유명한 거는 이제 특목 자사 합격률이 높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쏠리기는 하는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좀 잘하는 아이들이 고민하는 학교 중에 하나가 서원 풍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상위권에 좀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1점 차이로 이제 등급이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전반적으로 쉽기는 하는데 실수를 얼마나 덜 하느냐에 저는 유형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러 번 봐야 되고 많이 보면 좀 고득점을 받기가 쉬운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신봉은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신봉이 사실은 여기 주변에 있는 학교 중에서 제일 최근에 만들어진 학교고 여담이지만 그래서 용인 홍천고가 원래는 신봉고라는 가칭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만큼 역시 또 최근에 만들어졌다 보니까 학교 시설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래도 뭐 아무래도 괜히 수풍은 아니죠. 연합 분위기는 이제 그 두 학교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점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하려고 하는 친구들의 풀이 점점 넓어지고 있기는 해요. 근데 아직은 좀 반을 좀 타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넣어놓은 게 공부의 양극화가 심하다. 그러니까 할 친구들만 하고 안 할 친구들 안 한다. 이게 조금 이제 수풍홍과의 좀 차이라고 보시면 되죠. 특히 수지고 홍천고 같은 경우는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열심히 알아서 잘 하자. 연합 분위기 자체가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그 분위기가 대세가 된 거거든요. 신봉은 아직은 대세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렇죠? 대신에 그래도 어느 정도 열심히 하려는 친구들이 좀 있기 때문에 중위권, 상위권이 조금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탄탄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숨어 있는 말이 최상위권이 조금 그 수홍보다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죠. 특히 모의고사에서 그렇습니다. 국어를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제 예전에 조금 이제 외부 지문 많이 나왔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기 지문을 많이 활용했다. 근데 이제 이게 신봉고가 특히 여담이지만 신봉도 지금 시험 본 지가 며칠 안 됐거든요. 이게 1학기 때 사실 내용이고요. 외부 지문이 보기랑 삼지 등에만 나온다는 거는 이제 그냥 이제 그 보통 국어 같은 경우는 지문 박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문항이 나오잖아요. 수직어랑 비슷하게 박스에는 안 나오고 그 뒤에 문항이랑 같이 엮여서 나오는 보기에만 외부 지문이 나왔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방금 최신하는 정보인데 2학기 중간은 조금 어려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전교 1등도 하나 틀렸다.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가 제가 방금 설명이 직전에 들었던 내용인데 그래서 아직은 좀 방심할 수가 없고 제가 종종 느꼈던 이미지이자 특히 이제 실제로 맞는 거긴 한데 홍천고를 좀 따라가는 느낌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 같은 거 보면 막 칼럼 같은 거 나오잖아요. 국어에도 약간 뭐 예를 들어서 미술 작품에 대한 평론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 소유하는 것에 대한 이제 내용이 신사고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그거를 갑자기 보기에 외부 비문학 지문을 통째로 보기 박스 안에 집어넣고 비교해서 분석하는 식으로
그게 옛날 홍천고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너네 학교 왜 이렇게 홍천고 따라하냐 이런 얘기가 조금 최근 들어서 저도 자주 생각이 들었고 애들한테 많이 물어봤던 학교입니다. 영어도 이제 부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좀 비슷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홍천하고 신봉하고 저희도 묶어서 비교를 많이 하는데 여기도 이제 그 문제가 홍천과 신봉을 비교하자면 영어는 신봉이 좀 많이 쉬운 편이기는 해요. 근데 홍천은 그래도 밸런스를 좀 맞춰서 공부를 하는 편이기는 해요. 국어, 영어, 수학에서. 근데 신봉은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수학에 올인을 해버리니까 영어 공부는 진짜 거의 하지 않고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시험 점수가 안 나오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의 뭐 시험 대비를 4주 정도 하면 2주만 몰아치기식으로 공부를 해서 이제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좀 제법 다수가 있었는데 근데 여기는 모의고사 형식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고사 형식은 기본 독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영어 단어도 조금 확장이 돼 있어야 되고 기본 독해 실력이 없으면 이건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단어가 다 바뀌고 어느 정도 많이 바뀌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바뀌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또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신은 신봉고 내신은 해석을 막 꼼꼼하게 안 해도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객관식을 최대한 빨리 시간 줄이고 서술형에서 시간을 얘를 잡아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서술형 문제가 이게 많이 안 나오죠. 이게 여기서 아까 본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위권이 탄탄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스카이나 서성한 뭐 카이스트 퍼스텍이나 이쪽은 조금 입결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중경 외시나 이제 건동홍수까지 치면 좀 입결이 좀 많기는 해요. 거기다가 이제 광명상가라고 해서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가천대까지 하면 좀 많이 가는 편이에요, 신봉고가. 근데 이제 상위권을 가려면 좀 이제 1학년 1학기 때부터 애초에 어느 정도 그 이제 등급을 잡고 출발하지 않으면 좀 많이 힘든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현암고는 되게 듣기 싫으시죠? 현암고는 우리 애는 안 갈 건데 현암고를 안 갈 건데 저희는 현암고를 2016년에 오픈을 했는데 2016년부터 현암고를 계속했어요. 왜 계속했냐면 현암고에서 오는 애들은 나쁘지 않아요. 애들이 실력도 괜찮고 그러면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외대 보고 떨어져서 현암고 갔니? 라고 하면 아니래요. 아닌데도 그렇게 돼요. 왜냐면 이제 그룹핑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아이가 내가 실력이 중위권인데 잘하는 집단 안에 들어가면 얘도 조금 잘하는 방향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체 분위기가 조금 못하는 쪽으로 가면 놀기는 쉽거든요. 나쁜 건 접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제 망가지기 마련인데 현암고는 이제 부모님들께서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생기부 관리가 좀 빡세요. 학교 선생님이 생기부도 잘 써주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의 규율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고3들 보시면 뭐 수지풍동 홍천 애들은 고3 거의 학교 안 갈 겁니다. 다 독서실 가고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를 할 텐데 현암은 이걸 지금 좀 잡는 편이에요. 너네 안 돼 빨리 와. 학교에서 계속 고3인데도 공부를 시키는 편이기는 하죠. 물론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이제 거리가 너무 멀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저희는 더 좋아요. 왜 더 좋냐면 경기도가 이제 9시 등교로 바뀌어버렸어요. 몇 년 전부터 이제 아침 먹고 학교 가기. 근데 아침 안 먹죠. 그때 8시쯤에 일어나서 가는데 현암을 가려면 이 동네에서 현암을 가려면 7시에 일어나야 돼요. 7시 전에 일어나야 되는 친구들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이제 학습 그 루틴이 좀 더 좋아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나쁘지 않은데 거리가 싫고 그 다음에 학교가 전체가 8반밖에 없죠. 그러니까 등급 따기가 너무 힘들어요. 4% 11% 안에 들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지금 시험 딱 끝나면 학교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거의 다 정시파로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수시를 거의 못 써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서울 이제 15개 대학 입결 따지면 이제 숫자로만 따지면은 이제 순위가 밀리기는 해요. 근데 비율로 따지면은 굉장히 높은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국어는 사실 뭐 이제 어머님도 그쵸 뭐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저희는 항상 얘기하는 게 거리도 거리지만은 이제 가장 예측할 수 없는 학교. 왜냐면 이제 매년 완전히 문제 상황이 좀 많이 좀 바뀌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특히 뭐 올해 1학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외부 지문도 나오고 심지어는 이제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현암고가 마침 수지고랑 같은 출판사거든요. 그래서 현암고 애들한테도 수지고 애들한테도
야, 너네 학교가 수지보다 더 어려워. 왜냐면 그때는 수지고가 이제 막 좀 이제 학교 내용이나 프린트 내용이 좀 충실하게 나오기 시작했던 그때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어려운 학교였었는데 갑자기 이제 또 최근 들어서는 또 조금씩 또 역시 조절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정말 이제 정말 학교만의 아이덴티티가 정말 확실하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의 주관이 정말 많이 작용을 하는 학교 중에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항상 답은 정해져 있죠. 항상 어렵게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저희가 이제 대비를 시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매번 어떻게 나올지 참 모른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인원 적은 홍천보스럽기도 하고 그런 공격성이라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좀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영어는 범위가 너무 많아요. 범위가 이제 보통 저희가 모의고사 수업을 할 때 1시간 동안에 저희가 다루는 지문이 좀 빨리 나가면 5개에서 6개 혹은 7개까지도 지문을 나가요. 근데 3시간 수업을 하면 한 20개 정도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내신 기간에는 꼼꼼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데 현암고가 이번에 교과서 한과도 교과서도 특이 교과서예요. 이 지역에서 아무도 안 쓰는 교과서를 쓰고 외부 지문 범위도 46개가 들어간 거죠. 근데 시험도 원래는 1학기 때까지는 지금 제가 이거 작업을 한 게 이제 지난주에 작업을 한 거라서 이제 현암고가 월요일에 시험을 쳤어요. 현암고 월요일에 시험에 1학년 시험지를 봤는데 그 전까지는 좀 평이하게 나오는 편이었는데 이번 시험은 좀 어렵더라고요. 시험 문제도 너무 길고 지문도 길고 원래 있는 지문에서 양을 늘려버렸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등급 전쟁이 너무 심하죠. 왜냐면 1등급 받으려면 이제 4% 안에 들어야 되는데 현암고 전교생이 원래 1학년 때 모집을 할 때는 200명 이상 모집되다가 1학년 때 보통 한 반에 2명에서 3명씩 자퇴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현암고가 자퇴가 숫자가 전체적인 숫자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퇴 숫자가 많은 거는 성복이나 다른 학교 더 많거든요. 근데 비율적으로 그 안 그래도 조그만한 인원인데 줄어버리니까 등급 전쟁 때문에 자퇴생이 더 많다라고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근데 또 외대부고나 이제 국제고나 이런 데 떨어진 아이들까지 여기 있다 보니까 4% 안에 드는 게 진짜 힘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이는 엄청 잘해요. 그리고 시험도 예를 들어 내신이 한 2점 초반 정도 나오면 내신 2점 초반이면 중경 외시 정도 준비시켜가지고 이렇게 몰아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2.1인데 이 아이는 너무 잘하는 아이니까 메디컬 아니면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신을 포기해버려요. 그 2학년 때 내신을 포기하고 정시로 준비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은 학교라고 보시면 네, 대망의 마지막 학교 죽전고. 참 특이한 학교죠, 그렇죠? 거의 유일하게 이제 수지에 있는 학교 중에서 미술 중점 학교도 있다. 그래서 보통 미술 쪽 들어가는 친구들은 이제 사실 예고나 뭐 이제 뭐 M이고나 이런 특성 고등학교로 들어가려면 사실 이미 중학교 때부터 준비를 했거나 아니면 중학교도 이미 예술 중이나 이제 그런 곳을 다니는 학생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중학교 좀 이제 그 고학년이 돼서 중2, 3이 되고 나서야 나 미대 가고 싶어 라고 수지권 애들이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학교가 바로 국정고고요. 그렇죠? 미술학교가 있으니까 그런 이제 특징이 좀 있어서 그런가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가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에요, 학교도. 그렇죠? 근데 자유로운 곳에 비해 학교가 정말 놀 곳은 없어요. 거기 이제 회전거리에 있잖아요. 대로변에 있다 보니까 정말 학교밖에 없죠. 그런 대신에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분당으로 많이 가죠. 물론 학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7개 학교 중에서 수지 분당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거리가 비슷한 거의 유일한 학교가 아닐까. 근데 대신에 교통하는 정말 좋죠. 왜냐면 버스들이 많기 때문에. 국어적인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있는 7개 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다른 교과서 씁니다. 천재박이라는 거죠. 보통 신사고, 미래인, 비상 이렇게 3파전인데요. 혼자 천재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범위 좀 특이하고, 그렇죠? 오히려 좀 웃기게도 이제 수지 같은 학교들이 이런 천재박에서 천재박 교재에 들어있는 지문을 끌어다 가져와서 외부 지문으로 활용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역시 또 미술 쪽이다 보니까 또 지피도 좀 무난한 편, 그렇죠? 근데 무난한 것에 비해서도 이제 미술계열 학생들 특징이 수학을 안 보잖아요. 수학을 안 보는 대신에 국어나 영어, 탐구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 학생들끼리 경쟁률은 조금 치열한 편이에요. 근데 그래도 현황고보다는 인원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도 현황고보다는 좀 나은 편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신봉고랑 좀 비슷한 특징이 중위권이 좀 많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는 죄송하지만 이제 죽전은 저희가 받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했었기 때문에 예전 거랑 이거는 설명회 준비하면서 자료 수집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죽전고가 그 겉으로만 보면 이제 서울대 입결이 작년 재작년 뭐 거의 항상 1등이었어요. 서울대로만 보면. 근데 싹 다 미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문과 이과 친구들이 조금 손해를 보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사실 학원 선택은 좀 자유롭기는 해요. 왜냐면 죽전 쪽에도 다닐 수 있고 수지구청도 다닐 수 있고 미금도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어디 가도 주인공이 되기가 조금 힘든. 여기서는 이제 수지구청에서는 수지, 풍덕, 홍천은 이제 어디에 가도 이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학교 중에 하나죠. 그런데 죽전은 조금 애매해요. 학교 자체가 시험 범위도 뭐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도 좀 범위도 아이들의 성향도 좀 특이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하다가 한 3년 정도 하다가 저희는 이제 빼기는 했어요. 근데 영어만 따지면 잘하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 수학을 안 해도 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에 거의 올인을 해버리거든요. 국어 영어에 올인을 하다 보니까 성적이 조금 잘 나오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이제 예비고일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넣어본 건데 이걸로 좀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이제 한창 요새 제학 이슈잖아요. 2028 대입 개편안 뭐 제가 이제 신문 기사를 따온 건데요. 뭐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이 된다더라. 뭐 그다음에 이제 뭐 통합 과목으로 된다더라, 공동이 된다더라. 이런 것들 그냥 이제 갖고 온 거고요.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수능에서의 큰 변동 사항이죠. 그림을 갖고 온 거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고1, 2는 사실 해당이 없던 얘기예요. 고3 때 이제 문학 독서는 공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통 그 국어 그러니까 비문학이랑 문학을 합쳐서 34문제로 구성이 되죠. 그리고 뒤에 11문제 정도가 이제 화법과 작문이나 언어와 매체로 나뉘는데 화법 작문이라는 건 화법은 이제 그 사회자가 발표하는 거, 혹은 말하기 방식 이런 게 들어있는 화법이고 장문은 글쓰기 계열이죠. 언어 매체에서의 이 언어는 그냥 정말 국어를 다 아우르는 말이 아니라 문법이죠.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미지가 화법 장문보다 언어와 매체가 어렵고 실제로 같은 1등급 대비했을 때 한 2점에서 5점까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1등급 커트가 화작이 뭐 95를 쓰면은 뭐 언매는 92 이런 식으로 형성이 좀 됐었던 건데 그게 이제 사실은 원래는 학생의 특성에 맞춰서 선택을 해라였는데 이제 결국은 등급 따려고 화작 언매를 선택적으로 고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아예 다시 공통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고 특이하게 화법 장문으로 묶였었던 이 장문 파트가 독서, 비문학 쪽으로 들어갔죠. 이게 좀 특이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수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좀 세 번째 특이한 부분이 원래는 이과 친구들은 과학 탐구, 그다음 문과 친구들은 사회 탐구 중에서 2개씩 고르는 거였는데 이제는 문과 애들도 과학 해야 되고 이과 애들도 사회 해야 한다. 이게 가장 큰 특이사항이죠. 그래서 요새 한참 또 이제 핫한 거다 보니까 제가 좀 갖고 왔고요. 내신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한 줄만 좀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그 5등급제로 진행을 한다 했지만은 각각의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될지도 지금 상세히 안 나왔고 그 다음에 그 1, 2, 3, 4, 5 사이에 배점도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건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워서 우선 이렇게 좀 넣어놨다는 사실 이렇게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국어 대비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3가지 파트로 나눠서 좀 이제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건데 첫 번째는 의외로 학생들이 사실 영어의 기본은 영단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국어도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영어보다도 좀 국어가 어휘의 중요성을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단어 몰라도 대충 작품 읽고 대충 글 읽으면은 대략 이 사람이 어떤 얘기하는지 알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오히려 비문학이라든가 비문학이 특히 이제 여러 영역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인문사회, 과학기술 이렇게 나눠서 나오다 보니까 그런 데서 나오는 전문 용어들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문과 쪽 인문계를 지망했던 친구들은 갑자기 DNA DNA 무슨 연쇄 반응 이런 것들을 좀 마주치게 되고 갑자기 원자 무슨 뭐 전자 간의 이동 이런 것들이 비문학에 나오다 보니까 최소한 그런 용어들은 좀 무슨 말인지는 알아먹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어휘인 거고요. 고전 어휘는 뭐 우리가 농담 삼아서 고전에 고전한다고 하잖아요. 원체 옛날 말이고 또 지금 오늘날의 정서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배경 지식을 쌓아야 된다.
제가 이제 제시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국어식 문장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실제로 애들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왜 이 상황에서 이 문제가 답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문제에서는 다른 게 답이었는데 왜 얘는 여기서 정답이에요? 그런데 보기를 항상 보면은 가장 적절한 것은, 가장 유사한 것은이라고 쓰이는 유형이죠. 그러니까 국어는 수학과학과 다르게 딱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5개 중에서 상대적으로 퍼센테이지가 좀 더 높은 거, 조금 더 출제위원의 의도에 맞는 단어를 골라야 한다는 게 좀 어렵죠. 그러니까 국어식 문장 자체가 사실은 객관화시켜서 보기에 좀 어렵습니다. 이과 친구들이 그거 가장 어려워하거든요. 선생님, 이 사람이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냥 쓸쓸해한대요?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너 자신을 비워라. 그냥 그 작품에 그냥 이제 화자가 되어라. 제가 그렇게 농담삼아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속어식으로 문제를 푸는 문제 유형들이 좀 많다. 그러다 보니까 오지선다 경우에는 5개 중 다 봐야 되고 그럼 시간을 오래 걸리죠.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어려운 부분을 미리 좀 알고 들어가는 게 좀 나을 거다. 그게 이제 고등국어 때 좀 많이 본격적으로 접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중학교 문법과 고등학교 문법 연결해라. 이제 이게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은 애들이 선생님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문법 완전 다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중학교에서는 사실 문법을 단편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자음 모음 조금 배우고, 뭐 문장 조금 배우고, 혼자 조금 배우고 이렇게 배웠던 친구들이 갑자기 들어가서는 딱 써 있으면서 뭐 자음 모음 나뉘고 또 발음이 어떻게 바뀌고 이렇게 싹 순서대로 나가다 보니까 그 괴리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학교에서 조각조각 배웠던 파편화되어 있는 문법 개념 같은 것들을 한 번에 모아서 연계를 좀 시키면은 고등학교 이제 문법과의 괴리감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넣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넘어갈게요. 지금 영어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휘,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국어 부원장님 옆에 세워놓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영어 단어를 애들한테 외우게 시키잖아요. 그러면 지난주에 고등학교 2학년 친구한테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영어 단어 중에 encourag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뜻에 이제 프린트에는 고무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인데 선생님 고무하다가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설명을 한자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거나 아니면 쉽게 다른 단어로 외우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아이들은 괜찮아요. 왜냐면 모르는 걸 해결해서 외우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뜻을 보면 대부분 다 한자예요. 상쇄시키다, 고무하다, 뭐 그러면 아이들이 한자 공부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고 국어의 뜻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외워서 독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부모님들 오시면 영어학원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이제 서점 가셔가지고 한자 한 1800자 정도, 이게 한 3급 정도 될 거예요. 그거 그 쓰는 거는 몰라도 되는데 그 뜻 정도를 그냥 쉴 때 몇 번 정도 읽어보기만 해도 고등학교 올라오면 엄청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아이들이 싫어하긴 하는데 그게 점수로 직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내용 이해를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말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내용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영어에는 파트 중에 추론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추론이 논리적으로 추리하는 내용인데 아이들이 단어 뜻을 모르니까 놀리고 뭐고 하나도 없고요. 추리는 이제 그까지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휘를 유의어 반의어도 외워야 되지만 이게 우리말로 내가 일상에서 쓰는 뜻이 뭔가, 예를 들어 encourage가 고무하다라고 외우지 않고 뭐 격려하다, 힘을 주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외우게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내신 공부와 모의고사 공부의 이제 차별화라고 하는 거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유형별로 푸는 연습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아랫부분이 이제 모의고사인데요. 모의고사는 저 입장에서는 3개월이면 1등급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도로 쉽고 모의고사 1등급 만들기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내신은 저희가 아무리 대단한 아이가 와도, 아무리 뛰어난 아이가 와도 이 아이가 1등급을 받을지 못 받을지 이게 너무 감이 안 잡히는 시험인 거죠. 꼼꼼하게 읽고 분석해야 되는데 이걸 엄청나게 반복을 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은 시험 기간 동안에
수학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반복 시간도 잘 안 나오고 처음 봤다, 내용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꾸준한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지금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어머님들께서 어떤 학원을 보내시더라도 이제 아마 얼마 전에 이제 중학교 시험 봤잖아요. 뭐 마지막에 본 학교가 수지중인 것 같은데 시험 보는 마지막 날에 끝나는 날에 엄마 나 학원 오늘 쉬고 친구들이랑 좀 놀게 라고 했을 때 허락하셨으면 이거 바꾸셔야 될 겁니다. 왜냐면 고등부는 시험 끝나는 날에도 보통 다 수업을 해요. 빨간 날에도 수업을 하고 크리스마스에도 수업을 하고요. 보통 다 수업을 하는데 부모님하고 이제 아이하고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점수는 잘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지만 아이랑 계속 타협을 하시는 거죠. 오늘 그래 힘들었지 쉬어. 아이가 이제 머리 아프다 그러면 그래 쉬어. 이거 오늘 뭐 과제 못했는데 엄마가 학원에 전화해줘. 이러는 순간 이제 그 꾸준한 연속성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애가 엄마 이거 오늘 좀 쉴래라고 못 들은 척 하세요. 그냥 네가 전화를 하든 네가 뭘 하든 학원에 어느 정도 맡기셔야 되는데 그렇게 맡기기만 해도 아이가 이제 자의식이 생겨나고 꾸준한 학습이 이제 생겨날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틀 하고 이틀 쉬고 이틀 하고 또 해도 점수가 이렇게 큰 변동이 없어요. 근데 국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참 하루에 30분이라도 매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영어하고 내일 뭐 수학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30분 어휘 잡고 30분 독해 잡고 뭐 한 10분 정도 뭐 잡고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계속 유지를 해 나가는 게 시간이 많지 않더라도 유지하는 게 저는 제일 좋은 학습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이제 두 학원의 예비고일 수업인데 시간표가 들어있는 거니까 어차피 또 이제 프린트에서 넣어놨거든요. 한 번씩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하나 정도. 수업고 같은 경우는 스카이 명문대 부분이 있는데요. 스카이 명문대는 사실은 이제 입학 테스트로도 물론 구분이 되지만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개별 과제. 그러니까 이제 서고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저희 자체 교재를 활용하는 공통 과제가 있고 물론 모의고사도 보죠. 그리고 이제 그 시중 교재 2권 정도를 활용해서 문학 하나, 비문학 하나로 개별 과제를 주는데 그 과제량이 한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겨울방학 때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한테는 스카이반을 뭐 국어뿐만 아니라 수학, 영어 이런 주요 과목들을 좀 밸런스 있게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한테는 명문대반을 좀 많이 추천하는 편입니다. 이게 뭐 비단 스카이반이라고 뛰어난 애들 가고 명문대는 좀 못하는 우등 열등 개념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주 1회기는 한데 하루를 더 나와야 돼요. 사실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있는 RS반 빼고는 하루를 더 나와서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수준의 모의고사를 보고 피드백하고 집에 가야 되다 보니까 다른 요일에 2시간 정도를 저희한테 이제 할애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RS반이 사실 최상위권반이에요. 근데 최상위권반 빼고는 약간 비슷해요, 사실은. 왜냐면 아이들이 결국에 수학을 초이스를 하고 저희 넘어오다 보니까 선택권이 저희 입장에서는 수준을 너무 딱딱하게 이렇게 나누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목요일반 아이들은 다른 요일에 와서 모의고사 너네는 실력이 나쁘지 않으니 안 봐도 된다. 과제를 줄 테니 집에서 풀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의 다 나옵니다. 얘네들. 그러니까 여기 반에 들어가 있겠죠. 여기 반에 있는 아이들은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로 1등급 나오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머지 친구들은 수준이 뭐 비슷비슷한 편이기는 해요. 근데 수업 내용이 조금씩 다른 거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설명을 지금 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이렇게만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우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뭐 개별적인 질문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어서 이제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고 우선 동영상을 여기서 마쳐야 되니까 설명회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